잠시만요. 네, 우선은 녹화 우선은 버튼 녹화 버튼 눌러놔서요. 눌러놔서요. 네, 네네. 편할 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엔드 투 엔드 이고스피릭 스페셜 메모리라는 논문입니다. 어 이제 제목을 보면 논문의 내용이 거의 다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엔드 투 엔드는 이미지 투 액션을 의미합니다. 이제 뉴럴 네트워크. 저기 네. 혁진님, 저희 화면이 디스코드 화면이 보여요. 그런가요? 혹시 이러면 될까요? 아직도 디스코드 화면이 보이긴 합니다. 화면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보이실까요? 그래요? 잠시만요. 아. 네. 네.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논문 제목을 보면 좀 전부 논문의 내용을 좀 알 수 있는데, 이제 엔드 투 엔드라는 거는 인풋이 이미지로 들어오고 이제 어 매니플레이터나 드론 가지고 액션을 취하게 되는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어 논문이 진행이 되고, 이게 레인포스 러닝이나 이미테이션 러닝 쪽에서는 비주어 모터 컨트롤 태스크라고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스페릭 스페셜 메모리에서 이제 에고는 에고센트릭 카메라를 의미하고요. 이와 반대되는 건 이제 신센트릭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는 RLN이나 LSTM 같은 곳에서 사용한 개념을 그대로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실험을 진행을 할 때 이 이고센트릭 카메라 그리고 신센트릭 카메라 두 개 따로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이 제안한 ESM 이고스페릭 스페셜 메모리를 제안을 했고요. 어 이 메모리를 통해서 매니플레이터 같은 에이전트 주변의 지오메트릭 정보나 세멘틱 정보를 인코딩할 수 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메모리지만 웨이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EKF를 사용했기 때문에 파라미터 프리 모듈로서 네트워크의 일부분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어 모터 컨트롤 태스크를 진행을 해서 성능을 증가시켰다고 실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미테이션 러닝과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 학습을 시켜 놓고 어 학습되지 않은 다른 모달리티에 대해서도 좀 실험을 해 봤더니 "잘 됐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필요한 개념만 좀 알고 넘어가자면, 이제 레인포스 러닝은 어떤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변화한 거에 따라서 변화한 스테이트 그리고 액션을 잘 취했는지 못 취했는지에 따라 리워드를 부여해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될지에 대한 폴리시를 정해 주게 됩니다. 이게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폴리시 자체가 뉴럴 네트워크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미테이션 러닝은 이런 리워드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정답 행동을 주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정답에 가까운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메모리인데 어 메모리는 보통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좀 풀어서 보면은 결국에 입력값에 대해서 웨이티드 썸을 하고 이 안에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어서 어떤 0 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떨어지고 그걸 다시 웨이티드 썸 하면은 어떤 아웃풋이 주어지는 네트워크인데, 이 아웃풋을 그대로 다음 인풋으로 전달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전 정보를 현재의 입력으로 사용한다.'라는 개념이고, 어 이제 RLN에서는 히든 스테이트가 메모리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LSTM은 이제 RLN에서 좀 장기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그 단점들을 좀 해결하고자 롱텀 메모리랑 숏텀 메모리 두 개를 같이 사용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겟 스테이트 폴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그다음에 아웃풋 게이트를 통해서 어 롱텀 메모리에 대한 것과 숏텀 메모리에 대한 거를 정보를 계속 전달하는 형태로 메모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NTM은 뉴럴 튜링 머신이라는 영 모델인데 폰 노이만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CPU랑 메모리가 있고 메모리에서 읽고 쓰는 형태로 그 요 메모리를 구성을 해 놨고, 어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이레이즈 벡터랑 애드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들을 가지고 요 세로 줄에 배치를 시켜 놓고요. 메모리가 어떤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이 벡터들을 세로에 배치를 하고 웨이트는 이 가로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웨이티드 썸을 해서 이 메모리 안에 있는 값이랑 빼면은 이레이즈인 거고요. 그다음에 애드를 하면은, 네, 어쨌거나 이걸 통해서 이제 메모리 값을 업데이트하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를 다시 읽어서 다음 인풋으로 전달해 주는 형태의 메모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LSTM과 NTM을 베이스라인 모델로 삼아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스터디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웨이트들이 결국에 곳곳에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백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학습이 필요한 친구들이고, 아까 이 논문에서 만든 메모리는 그런 웨이트들이 없기 때문에 파라미터 프리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좀 보기 난잡하게 제가 해 놨는데 어 이미지 픽셀 좌표를 호모지니어스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인트린식 매트릭스의 인버스로 곱하면 이제 노멀라이즈드 이미지 플레인에서 미터 단위로 그 좌표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공식에다 넣으면은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길이 반지름에 대한 그 R과 폴라 앵글, 그다음에 아지머스 앵글, 폴라 앵글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반대로도 그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 이 여기 있는 이 ESM 자체가 스페커랑 구조를 띠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걸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실제로 RNN처럼 좀 풀어서 이미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EKF를 사용했기 때문에 파라미터 프리 모듈인 거고,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인풋이 RGBD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EKF랑 좀 어떻게 비슷하게 생겼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EKF에서는 프레딕션 단계와 업데이트 단계가 있고, 어떤 스테이트를 가우시안 모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민과 코베리언스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전 민에 대해서 제어값이 들어오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다음 뭐 어떤 로봇의 위치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프레딕션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프레딕션 값을 가지고 그 현재의 메저먼트를 좀 예측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그래서 이 H를 통해 나온 게 프레딕션 된 메저먼트 값이고, 이 DT가 실제 메저먼트, 현재 위치에서 들어오는 메저먼트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차이를 8만 개를 곱해서 어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EKF인 거고, 그다음에 ESM도 결국엔 똑같은 구조인데, 좀 요 초록색 박스 친 이 메저먼트를 가우시안 모델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모션 스텝 모션 스텝은 똑같이 이 UT를 사용해서 어 어떤 구하고자 하는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한 프레딕션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옵저베이션은 이미지에서 관찰되는 어 이미지에서 얻어온 그 비주얼 피처와 포즈를 가지고 메저먼트를 구합니다. 그래서 모션 스텝에서 구한 스테이트와 옵저베이션 스테이트에서 구한 값을 가지고 어 여기 있는 형태와 똑같이 빼서 칼만 개인을 곱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모션 스텝은 이 아래쪽이고요. 옵저베이션 스텝은 이 위쪽이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과정이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션 스텝에 있는 FM과 옵저베이션 스텝에 있는 이 FO들은 이 포워드 와핑이랑 퀀타이즈를 수행하는 함수를 그냥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노테이션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면은, 이제 이 민과 코베리언스는 각각 우선 이것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선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스테이트는 그 인코디드 비주얼 피 인코디드 피처에 대한 위치와 뎁스 정보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 민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에고스피어 이미지를 의미하는데, 이 안에는 이제 아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로 표현했을 때 각도 두 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뎁스가 하나 나오잖아요. 반지름 뎁스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 인코디드 피처 벡터의 개수가 있는 형태로 차원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게 왜 인코디드 벡 피처라고 하냐면은 이 메모리의 인풋이 RGBD 이미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CNN에서 나온 피처 맵을 인풋으로 넣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그냥 인코디드 피처라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코베리언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크리멘탈 포즈 메저먼트를 UT로 표현을 했는데, 얘는 왜 인크리멘털이라고 했는지 좀 잘 이해는 안 되긴 하는데, 아마도 매니플레이터에서 모터를 여러 개 제어를 하고 그거에 따라 엔드 포인트에
그 포즈가 바뀌기 때문에 인크리멘탈 포즈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어 이제 M계의 여기서는 M계의 카메라에서 관찰된 그 비주얼 피처라고 하는데 실제 실험에서는 M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정확히 왜 이렇게 쓰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도 똑같이 뎁스와 비주얼 피처에 대한 그 디멘전만큼 N개 해서 차원수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코베런스 그다음에 각각의 M개의 그 센서에 대한 카메라 센서에 대한 각각의 포즈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 여기서 네 하나 설명을 빠뜨렸는데 이 코베리언스에서 이 앵글에 대한 디멘전이 빠졌는데 이 이유는 이제 어 이 에고 ESM에서 여기 표현되는 이 빨간 점들이 결국에는 그 어떤 픽셀 좌표를 폴라 코디네이트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로 표현을 한 건데 각각의 픽셀이 이 등간격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식에 넣으면은 각도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베리언스를 가지지 않고 있어서 여기서는 빠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워드 와핑을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어 얘는 픽셀 코디네이트 좌표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뎁스 정보를 그러니까 결국은 스케일 값이죠. 스케일 값을 입혀서 K 인버스를 하면은 노멀라이즈드 이미지 플레인에 들어갈 거고 얘를 이제 포즈 변화에 의해서 매핑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로 변화시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가 요렇게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코베리언스는 어 이 자코비안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자코비안은 솔직히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 가지고 정확히 설명은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포드 와핑이라는 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등간격의 이 포인트들을 어 순서도 없고 그다음에 등간격도 아닌 이 좌표계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퀀타이제이션과 퓨전, 스무딩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퀀타이제이션은 이 점들 자체가 지금 플로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수형으로 그냥 바꾸는 거고요. 근데 이 바꾸는 과정에서 어 어떤 것들은 잘 그 등간격에 매칭이 되는데 어떤 것들은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빠져 있거나 아니면 중복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이 되는 거는 베리언스 컨디션드 뎁스 버퍼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겹치는 것 중에서 뎁스가 베리언스가 일정 수준 이상 스레시홀드보다 작고 가장 가까운 뎁스를 가지는 걸 그냥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어떤 구멍이 생기는 거는 이렇게 듬성듬성 비어 있는 거는 나중에 퓨전을 하고 나서 어 M/N 이미지 패치를 사용해서 이런 스무딩 과정을 거쳐서 채워 넣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 네. 그리고 이제 코베리언스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는데 퀀타이제이션을 수행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 어 디스크리트한 오퍼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코비안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때문에 이제 그냥 픽셀 어 얘 얘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할 때 플로팅 포인트에서 인트로 변하잖아요. 예, 그 값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그 소베르트에서 봤었던 그 뉴메리컬 픽셀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해서 어 변 예 언설턴티를 프로파게이션 하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구조를 좀 간단하게 표현한 거고요. 이 ESMN RGB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RGBD 이미지가 그대로 인풋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ESMN은 CNN에서 나온 이 피처 맵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뎁스 정보를 같이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노랑 LSTM, NTM은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한 모델인데, 모노는 제가 뒤에 적어 놓긴 했는데 아마 시멘틱 퓨전이라는 논문에 그 모델을 사용했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험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먼저 이미테이션 러닝에서 어 이고센트릭과 신센트릭에 대해서 좀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수행을 했냐면, 이제 드론이랑 매니플레이터를 가지고 어떤 타겟에 도달하게끔 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했고요. 타겟은 이제 실린더, 스피어, 타 형태로 주어지고 위치와 색상은 랜덤입니다.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 에피소드 하나가 실행이 되면은 타겟을 계속 지정을 하게 되고, 이때 쉐이프나 컬러 중에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타겟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에피소드당 로봇이 100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0번 중에 어 몇 번 도달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에피소드를 총 256번 실행해서 몇 번 도달했는지에 대한 평균과 그 표준 편차를 통해서 어 실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한 폴리시를 기준 폴리시를 3 가지를 정해 놨는데, 먼저 랜덤 폴리시는 최저 기준입니다. 완전 그냥 성능이 최저로 나오게 하는 폴리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퍼트 폴리시, 최고 기준의 그런 옵티멀 액션을 하도록 하는 폴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PO2라고 해서 옴니 디렉셔널 이미지에서 일부분만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해 놓고 관찰한 부분은 완벽하게 기억하도록 하는 정책을 폴리시를 이제 PO2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자면은, 이제 영상 먼저 보시면은 LSTM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겟이 파란색으로 주어졌는데도 잘 찾지 못하다가 뒤늦게 가는 모습이고요. ESMN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 맵이 인풋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타겟에 도달한 이후에 이제 이전 그 자기 주변에 있던 이전 정보들을 잘 기억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타겟에 도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MN RGB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결과를 보자면 이게 이제 사용된 모델들이고, 모델 폴리시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드론 리처, 매니플레이터 리처, 그리고 에고센트릭으로 수행을 했을 때, 신센트릭으로 수행을 했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겟이 칼라로 됐느냐 쉐이프로 했느냐인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숫자가 높을수록 많이 도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SMN RGB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RGB 이미지가 인풋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컬러를 타겟으로 했을 때
잘 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피처 맵을 인풋으로 한 ESM에는 나 컬러로 주어지든 쉐이프로 주어지든 간에 잘 도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고가 아니더라도 프리폼에서도 잘 다른 것들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실험은 이제 obstacle avoidance인데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ESMN RGB를 사용하는데 아까 드론 리처에서 학습한 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어보이던스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어 이제 드론 주변에 어떤 버블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버블에 닿으면 충돌을 했다라고 어 가정을 하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뎁스가 주어졌을 때 회피 속도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컨트롤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 그냥 네 그렇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 어버이던스는 회피 없이 그냥 바로 도달하게끔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콜리전이 되게 많은 경우인 거고요. 그다음에 ES 싱글 뎁스 프레임은 바로 직전 프레임만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콜리전이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ESM의 ESM 뎁스 맵이 이제 여기서 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콜리전이 적었던 거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어 똑같이 그 각각의 모델들은 이전에 했던 걸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 어 카메라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이고센트릭에서 훈련된 폴리시를 신센트릭에서 신센트릭 카메라에 그냥 넣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잘 도달하는지 보는 거고요. 그 반대가 이제 신센트릭에서 훈련된 걸 이고센트릭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서 트랜스포드라고 표현을 해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위에 있는 LS 트랜스포드가 없는 얘네들은 아까 봤던 여기 있는 표 값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음 아 네. 이고센트릭에서 학습된 거는 확실히 이고에서 성능이 좋고 예. 이고에서도 좋고 프리폼에서도 좋고 그리고 프리폼에서 어 지금 프리폼이라고 하는 게 신센트릭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신센트릭 카메라에서 학습된 것도 이고에서도 잘 되고 프리폼에서도 잘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총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진행을 했어요. 모노, ESMN RGB, ESMN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유닛 구조를 똑같이 사용을 했고 메모리를 어디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좀 실험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이미지 레벨에서 세그멘테이션 한 거를 메모리에 기억을 하게 했을 때 어 맵 레벨에서의 세그멘테이션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본 거고 RGB 정보를 이제 기억을 했을 때 얼마나 잘 되는지 본 거고 그다음에 피처 맵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맵 레벨에서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는지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과를 그냥 보자면은 결국에 얘를 보면은 이제 이 위쪽 부분이 천장이거든요. 근데 이 초록색 부분이 천장인 거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벽입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은 그라운드 트루스를 보면은
천장으로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이미지가 쪼금씩 쪼금씩 들어올 때마다 어 '메모리 위치에 따라서 좀 성능이 다르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잘 보이는데 이 천장 그러니까 이 모노는 아까 본 것처럼 그 이미지 레벨의 세그멘테이션을 기억했을 때이기 때문에 좀 맵 레벨에서도 좀 잘 안 보이는 형태인 천장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고, ESMN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 맵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천장을 잘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큐러시를 뽑아 봤을 때도 단일 프레임일 때, 그리고 16 개의 프레임을 사용했을 때를 각각 애큐러시를 뽑아 봤을 때도 이 ESMN이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Q&A 시간이면 질문해도 될까요? 아 네네네. 질문 편하게 주시면 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네, 제가 사실 논문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 강화 학습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이 학습을 강화 학습을 심층 강화 학습을 사용을 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게 네. 아까 보여 드렸던 요런 형태로 이제 음 여기서 그 아까 이미지 투 액션으로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보면 RGBD가 인풋이고 아웃풋이 그 로봇의 에이전트의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뭔가 뭐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그런 심층 강화 학습 알고리즘을 썼다기보다 직접 신경광을 만들고 또 리워드 주는 방식도 직접 설정을 하고 약간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네. 뭐 DQN이나 아니면 저희 좀 유명한 알고리즘도 있잖아요. 이름이 유명한 거. 그런 걸 쓴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이 연구만을 위한 어떤 그런 그 폴리시를 만든 거겠죠? 이게 음 제가 그 릴레이티드 워크를 좀 자세히 못 읽었는데 아 그 논문에서 그 강화학습 관련된 어떤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좀 논문을 좀 부족하게 읽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겠는데 어 근데 네. 제가 확인해 보 네, 그래도 뭔가 그런 네, 아무래도 뭐 이게 강학습 연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으니까 만약에 그 유명한 걸 좀 썼다라고 하더라도 폴리시 네네. 네트워크는 좀 이런 식으로 약간 연구실 나름대로 만들었다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네, 그 자세한 것들은 제가 조금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이미지 인풋이 들어와서 이제 액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지금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들은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네. 혹시 여기 이미지 학습되는 거에서 메모리가 구형으로 표시됐는데 이게 인풋이 이미지에다가 이 이미지를 구형 좌표계를 어떻게 투영하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미지를 구형으로 투영할 때요. 네. 어
저렇게 돼서 좀 더 새로운 방식인 것 같은데. 음 일단은 이 PC가 픽셀 코디네이트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픽셀 좌표가 있고 여기에 스케일 값을 곱한 다음에 K 인버스를 곱하면은 그 노멀라이즈가 아니죠. 그 어쨌거나 미터 단위의 그 좌표값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여기서 구한 포즈 값에 의해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한 다음에 FP를 통해서 이제 스페리컬 코디네이터로 변환을 하는 건데 그거는 FP는 이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떤 사각형 형태로 나오는 이미지를 U형 형태로 좀 변환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포즈로 바꾸고 그 포즈를 3차원 구형 좌표계로 나타낸 거요? 그죠? 제가 잘 들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저도 못 읽어봐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거는 해결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네. 실험을 3개 했잖아요. 하나는 두 번째가 옵스테클 어보이던스하고 세 번째가 세그멘테이션인데 네네. 첫 번째 인풋이 그냥 원하는 볼 포인트로 가는 게 목표인 건가요? 아니면은 인풋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어떤 형태가 나오도록 액션을 만들어주는 게 어린가요? 그 첫 번째 실험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네. 첫 번째 실험이 아 인풋이 볼 포인트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결과 이미지? 요 결과 이미지가 나오도록 드론을 움직이는 거 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인풋 인풋은 RGBD 이미지고 아웃풋은 그 로봇의 액션인데 이 액션이라는 것 자체를 음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 게 타겟이라는 게 입력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갑자기 좀 헷갈려 가지고 어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어 지금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서 가진 어떤 그런 쉐입이나 컬러라는 그게 들어오면은 메모리에서 그걸 기억을 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좀 액션을 어떻게 하느냐를 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인풋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RGBD이고 아웃풋은 로봇의 액션이라고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스로 RGBD 이미지 들어가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네. 답변이 좀 부족할 것 같네요. 좀 더 저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드릴 수 있을까요? 혹시 들리실까요? 들립니다. 네.
아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네네. 됩니다. 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자면은 아까 희성님 두 번째 질문이 저도 살짝 궁금하긴 했거든요. 물론 좀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네네. 혹시 애초에 이 이미지를 이렇게 원형 설명해 주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렇게 구형으로 굳이 바꾸려고 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음. 여기서 아 이거는 처음 논문에서 언급을 할 때 그 생물학적인 얘기를 좀 합니다.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에고센트릭에 대한 사람이 어떤 뷰를 좀 기억을 할 때 에고센트릭하게 기억하는 게 좀 에고센트릭하게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그 스페리컬하게 만든 이유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 어쨌거나 더 넓은 와이드하게 좀 기억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논문에서 어떤 내용을 봤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그래도 어떤 느낌인지는 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